분들이 뭐 매년 오셨으면 제가 하는 얘기들을 쭉 들어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있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최신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IBO라고 이게 인터내셔널 블루베리 오가니제이션에서 세계 블루베리 협회에서 발표한 2019년도 세계 블루베리 현황이라는 자료를 베이스로 해서 오늘 세계 현황 돌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거에 따라서 도대체 우리나라 블루베리 산업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우리 농가들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블루베리 학교가 왜 이렇게 항상 온라인에서 점점 어떻게 보면 활성화되지 못하고,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인원들도 저희가 가장 많이 오셨을 때가 300명 넘게 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공주대학교 하고 오늘 한 100여 분 좀 안 오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회사를 저희가 맨 처음에는 아주 귀농해가지고 블루베리 학교라는 정보 공유의 카페만 운영할 때에는 좀 많이 순수하게 그게 운영이 됐었던 것 같은데, 저희 회사에서 블루베리 해외에 있는 좋은 품종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그런 일들도 시작하고, 그리고 또 베리베리 코리아라는 대한민국의 거의 유일하고 지금 가장 많은 양이나 좋은 품질을 취급하고 있는 베리베리 코리아라는 공동 선배로고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서, 이게 좀 상업화 쪽으로 비춰지셔서 블루베리 학교가 좀 왜곡되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서 좀 섭섭한 마음도 있고, 또 오해를 안 하셨으면 하고, 이제 블루베리 학교는 저희 회사하고 완전히 별개로 순수하게 블루베리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그 책임이 저한테도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세계 블루베리 동향이나 해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제가 학교에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을 올리곤 했었는데, 저희 그런 정보나 이런 것들이 회사 전략이나 이런 것들에 반영이 되면서 저희들이 오픈하지 못하는 이런 정보들이 많이 생기면서, 제가 또 이 해외 정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전달하지 못한 부분에 좀 책임감을 느끼면서, 오늘은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리는 이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 베리베리 코리아라는 회사가 지금까지 걸어왔고 앞으로도 걸어갈 저희 회사 전략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시장 돌아가는 현황이자 앞으로 현황이 이렇게 될 거다라는 예상치를 가지고 저희 회사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부분적으로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세계 블루베리 현황이 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느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블루베리 시장은 냉동과는 완전히 수입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 아시죠? 냉동과는 어느 나라 생산품이든 냉동 블루베리로는 한국으로 수출을 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어서, 대형마트에 가시면 요즘은 그 키로당 5,000원 수준에서 수입산 냉동 블루베리를 여러분들이 소비자들께서 사서 드실 수 있고, 생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저희 나라가 2012년부터 블루베리 생과 수입을 허용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때부터 딱 전 세계 3개 지역만 블루베리 생과를 우리나라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습니다. 이 지역을 제외하고는 블루베리 생과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첫 번째가 미국 전체가 아니라 미국 중에서도 오레곤 주라는 곳만, 미국의 오레곤 주에서 생산된 블루베리 생과만 우리나라로 수입될 수 있고요. 칠레라는 곳이 두 번째로 허용을 받았고요. 캐나다라는 곳이 허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가 있다.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이 세 군데만 우리나라 생과와 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생과는 우리나라하고 FTA라는 자유무역 협정이 없다면 생과가 수입되면 기본 세율이 45%를 관세를 내고 수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여기 허용된 미국이나 칠레나 캐나다가 우리나라랑 전부 다 FTA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같으면 다른 나라는 뭐 지금 식물 검역 문제 때문에 들어오지도 못하지만 만약에 들어온다면 45%의 관세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칠레는 벌써 매년 이게 4.5%씩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부터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9년도가 됐으니까 벌써 칠레산이 남반구에 있기 때문에 겨울에 생과가 들어오잖아요. 생과가 무관세로, 그러니까 관세 장벽은 칠레산은 전혀 없이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고, 미국은 이제 전체가 아니라 오레곤 주만 이긴 하지만 2012년도에 우리나라랑 FTA를 협정해서 4.5%포인트씩 내려가서 올해가 9%였고 내년도가 4.5%입니다. 그리고 내년만 지나면 2021년도부터 미국산 생과도 제로, 무관세로 수입이 됩니다. 캐나다는 우리나라랑 2015년도에 FTA를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산이나 칠레산 그 블루베리 생과는 시장에서 좀 볼 수 있지만 캐나다산을 많이 못 보는 이유가 이 관세 차이 때문이거든요. 이게 2015년도니까 15, 16, 17, 18, 19 벌써 5년이 지났으니까 1, 2, 3, 4, 5면 지금 한 21.5%? 그리고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5년 뒤면 그러니까 2024년부터 캐나다도 무관세로 생과가 수입됩니다. 예. 냉동고 같은 경우는 기본세율 30%인데요. 뭐 냉동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미국도 0% 무관세로 들어오고 있고요. 칠레는 뭐 2014년도부터 무관세로 되어 있고, 이따가 보고 드리겠지만 그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블루베리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팔려지지 못한 이 블루베리 생과들을 냉동고로 올리는 바람에 미국이나 칠레 같은 데 블루베리 냉동고 재고가 너무 쌓여 있어서 이런 것들 가격이 떨어지면서 우리나라로도 무관세로 수입되는 바람에,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 그 냉동고가 수입돼서 판매될 때는 키로당 그래도 10,000원 언저리는 있었거든요. 지금 그게 반타작 나서 키로당 5,000원 정도에 대형마트에 소비자가가 5,000원 정도에 팔릴 정도로 가격이 내려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나라 블루베리 생과 수입량인데 캐나다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칠레하고 오레곤주가, 오레곤주는 한 연간 잘 아시겠죠? 오레곤주는 우리나라랑 수확기가 겹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름에 수입되는 거고요. 빨간색 칠레는 남반구에 있어서 우리나라 겨울이 걔네들의 여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겨울에 수입되는데, 미국 오레곤주산은 한 연간 한 400톤 수준 이런 생각하시면 되고요. 칠레가 한 1,700톤 수준 해서 그냥 이 두 개 나라가 한 연간 2,000톤 조금 넘는 블루베리 생과를 우리나라로 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전체, 대한민국 전체 블루베리 시장은 대충 저희가 한 2만 톤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반이 수입산 한 10,000톤 정도가, 2만 톤 중에 한 10,000톤 정도가 수입산 냉동과 차지하고 있고요. 생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산이 한 2,000톤에서 한 2,500톤 왔다 갔다 하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이게 통계가 정확치는 않은데 한 8,000톤에서 9,000톤 요 정도 대한민국 생과가 유통되어서 전체 시장이 2만 톤 정도 되는데, 트렌드는 이게 연차별이거든요. 지금 소비량이나 생산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런 배경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 일단은 2019년도 따끈따끈한 세계 블루베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일단 이게 전 세계의 재배 면적입니다. 도대체 그 혹시 우리나라의 재배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이게 통계가 정확치는 않은데 한 2,000 몇백 헥타르 정도? 2,000 몇백 헥타르 정도가 우리나라에 심겨져 있다라는 게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수준인데요. 전 세계는 지금 20만 헥타르가 채 안 된다. 한 요 정도면 한 18만 헥타르 정도 되겠죠. 헥타르로 면적.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분들이 블루베리라는 세계 시장이 원래 막 슈퍼푸드 하면서 원래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었고, 우리나라만 뒤늦게 그 막차를 타서 2000년대에 들어서 우리나라가 블루베리를 하고 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 세계마저도 이게 2003년이거든요. 이게 2010년입니다.
이게 2018년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저희와 거의 같은 시대에 벌써 2010년도만 하더라도 이게 한 뭐 7만 톤, 7만 헥타르, 8만 헥타르 정도였던 게 지금 20만 헥타르로 거의 더블로 넘게 요 10년에서 요 18년 사이에 그렇게 늘어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속도상으로는 그렇게 뒤처지지 않았다. 거의 전 세계랑 같이 지금 가고 있다. 전 세계도 이 시기에 재배 면적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 블루베리 시장도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막 급격한 생산량 증가와 뭐 이런 걸로 고통이나 이러한 어려움들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같이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 상으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2016년도인데요. 지역별로 얼마나 생산량을 가지고 있나를 보면 미국, 캐나다가 전 세계 시장의 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산량을. 미국, 캐나다가 반. 그리고 남미, 칠레가 주도하고 있는 남미가 25%.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하고 칠레, 남미를 합치면 이게 벌써 75%잖아요. 되시죠? 반응 좀 하시죠. 맞죠? 예.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가 블루베리 생과를 허용해 준 게 미국, 오레곤주, 캐나다, 칠레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나라가 딱 세 군데만 블루베리 생과를 허용해 준 것 같지만 퍼센테이지로 보면 전 세계 시장의 한 75% 되는 생산량을 갖고 있는 지역한테, 물론 미국은 이제 오레곤 주만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니겠으나 엄청난 양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나라가 생과 시장을 허용해 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게 2016년도잖아요. 근데 최근에 발표된 2018년도에는 커다란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번 보세요. 미국이 50%였고 남미가 25%였는데 이 파이가 이렇게 바뀝니다. 뭔가 커다란 덩어리가 하나 생겼죠.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때는 4.3%였거든요. 전 세계 생산량에. 이게 2년 만에, 이게 2016년도 파입니다. 2018년, 2년 만에 중국이 18%로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디가 줄어들냐? 남미는 늘어나는 것을 쫓아갔죠. 보이세요? 25%를 유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남미는 쫓아갔고 어디가 못 쫓아갔냐면 미국, 캐나다. 역사를 100년 갖고 있다라는 미국, 캐나다가 못 쫓아가서 이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50%에서 30%로 주저앉으면서 그 나머지를 대부분 어디로 갔냐? 중국으로 갔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스피드로 중국이 오는 것을 상상을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에 저희 회사에도 커다란 쇼킹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중국이라는 데는 워낙 우리나라랑 가깝고, 그리고 우리나라와 FTA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가장 우리나라의 커다란 위험 요소가 중국이지 않을까. 중국이고, 이게 남미가 똑같은 전 세계의 전체 파이가 커진 상태에서 남미가 25%를 아직도 유지한다는 건 이분들도 똑같이 늘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늘어난 남미와 이 늘어난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게 지금 대한민국 블루베리 산업 전체 내지는 저희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희는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주 지역도 이제 뭐 계속 재배 면적이 이렇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는 밀려났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뭐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에서 이거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미국에서 이게 이제 서부 지역이 늘어난 거거든요. 이게 빨간색, 이게 미주 지역인데 빨간색 지역하고 초록색 지역은 거의 안 늘어났잖아요. 아직 보시겠죠? 이게 빨간색이 어디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뭐 드래퍼라든지 뭐 리버티 이런 좋은 품종을 개발하고 역사가 100년이나 됐다고 하는 미국 미시간주가 있는 중서부 지역은 재배 면적이 거의 안 늘어났고요.
노스이스트 이건 어디냐면 이제 그 화이트복스라고 해가지고 엘리자베스 할머니가 100년 전에 야생 블루베리를 가져다가 재배형 블루베리를 재배해서 블루베리의 원산지라고 하는 미국의 뉴저지를 포함한 동부 지역도 거의 안 늘어났고요. 그나마 좀 늘어난 건 남부 지역. 남부 지역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쪽 플로리다하고 조지아주인데 이 두 개 주 중에서도 조지아주가 워낙 늘어나서 여기가 늘어나는데 여기는 뭐 내수시장으로 그냥 평균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 늘어나면 우리나라에 커다란 위험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제주도가 먼저 나오듯이 미국의 따뜻한 지역이 남부 지역 플로리다 조지아는 일찍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내수 시장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 늘어난 게 위협이 저희 나라한테 안 되고 있는데 이 파란색 서부 지역이 어디냐면 대한민국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LA가 위치하고 있는 캘리포니아부터 바로 위에 있는 오레곤주, 워싱턴주 그 위에 있는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럼비아까지 이렇게 재배 면적이 늘었고 오레곤주와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럼비아는 우리나라의 생과 수출을 이미 허용받고 있고 FTA에서 거의 몇 년 안에 무관세로 갈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이 위서부 지역에 늘어난 면적이 다이렉트로 우리가 생과 수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좀 위험이지 않을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캐나다의 BC하고 워싱턴 주마저도 지금 우리나라한테 강력한 그 압력을 가하면서 생과 시장을 오픈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 서부 지역에 늘어난 면적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에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다음 뭐 이건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이게 미국 전체에 이거 2016년도 자료죠. 옛날 미국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남부하고 미시간에 있는 여기하고 뉴저지가 있는 여기 이게 서부가 42% 정도 재배 면적으로 그런데 이게 2018년도에 가면 68%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데는 그냥 현상 유지하면서 꾸준히 가고 있는데 새롭게 지금 조정되고 있는 이 부분이 저희 나라의 위협이다. 그리고 이게 42%였던 마켓 쉐어가 지금은 68%까지 미국 시장에서 올라와 있다. 그러니까 점점 서부 지역이 커져가고 있다라는 게 우리한테 위협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거는 남미입니다. 남미는 뭐 거의 칠레가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칠레가 2000년대 뭐 5년, 7년 이때 엄청나게 심은 게 보이시죠? 이렇게 가다가 최근 들어서 14년도, 16년도 이때부터 또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왜 그런지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별로인데요. 이게 칠레입니다. 뭐 월등하죠. 칠레가 이게 헥타르입니다. 그러니까 칠레가 지금 한 16,000헥타르 정도 2013년도 이때까지 가고 이제 증가세가 약간 멈춘 것 같은데 제일 많이 증가된 게 무슨 색 같으세요? 색깔은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이 어딜까요? 페루입니다. 페루가 14년도, 15년도 급격하게 재배 면적이 늘었죠. 우리나라 재배 면적이 아까 제가 한 2,000에서 2,500헥타르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가늠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8,000헥타르로 순식간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2,000헥타르 우리나라보다도 작은 시장이었잖아요. 이게 몇 년, 뭐 2년 만에 8,000헥타르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페루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도 이게 지금 2018년도 이게 중앙 멕시코고 이게 북멕시코라고 되어 있나 합쳐야 이제 멕시코 전체 면적이 나올 텐데 그러면은 뭐 합치면 여기도 거의 한 8,000헥타르 될 것 같은데 여기도 뭐 2,000헥타르 수준이 뭐 불과 뭐 10년, 11년 요때였던 것 같은데 몇 년 만에 지금도 다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칠레도 좀 부연 설명 드리면 칠레가 남반구에서 미국 애들이 가가지고 추운 크리스마스 때 추운 겨울에 장사해먹기 위해서 칠레에 블루베리를 전파하고 농장을 조성한 게 미국 애들이거든요. 미국 애들이 겨울에 장사해 먹으려고. 그래서 칠레가 한
연간 요즘은 한 12, 3만 톤 생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의 다 미국으로 수출했었습니다. 칠레가. 그랬는데 남미에 있는 나라들 옆에서 보니까 칠레가 돈을 너무 잘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르헨티나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신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걔네들도 사계절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 못해서 아르헨티나는 완전 실패한 나라로 돌아섰는데 지금 보여드린 페루하고 멕시코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얘네 나라가 그 적도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사계절이 있다기보다는 사시사철 따뜻한 온화한 기후를 갖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애들이 보기에는 야 사시사철이 있는 데에서 그 북부 하이브시를 하기보다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죠. 제일 좋은 품질을 생산해내는 블루베리 종으로는 남부종이 훨씬 더 많잖아요. 북부종보다는. 그래서 따뜻한 지역에 식품종으로 포착해서 찾아간 곳이 멕시코하고 페루입니다. 그래서 멕시코하고 페루에 급격하게 그 재배 면적이 늘어났고요. 이게 무서운 이유는 왜냐면 거의 늘어난 면적이 신품종으로 도배가 됐습니다. 최신 농장이니까. 오래된 농장은 뭐 예를 들어서 듀크라든지 뭐 옛날 품종이나 옛날식 농장 조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최근에 심겨졌기 때문에 신품종들로 도배가 됐고요. 그 예가 뭐냐면 저희가 뭐 어떻게 하다가 한국의 판매권을 갖고 있는 미국의 묘목회사인 폴크릭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폴크릭의 판권을 저희 회사가 갖고 있어서 그 묘목을 저희가 별개 회사로 판매는 하고 있는데 폴크릭이 그 원래 걔네들이 돈 버는 게 품종 개발해가지고 그 라이센스 팔아서 돈 버는 회사가 아니라 그 회사는 묘목 생산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묘목을 만들어서 농장들한테 묘목을 공급해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인데 폴크릭이 진출한 나라를 보면 폴크릭이 진출했다 그러면 그 나라에 블루베리 붐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걸 예상할 수 있는데 폴크릭이 진출한 미국을 처음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진출한 나라가 멕시코하고 페루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스페인하고 네덜란드에 진출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유럽에도 재배 면적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너무나도 좋은 품질로 열매를 생산해낼 수 있는 멕시코와 페루의 면적이 너무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런데 이 늘어난 면적이 멕시코하고 페루가 막 돈도 받고 너무 잘 사는 나라라서 거기서 늘어난 면적에서 나오는 블루베리를 지네 나라에서 다 소화해가지고 다 먹는다면 저희 나라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 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그런데 페루나 멕시코는 내수 시장이 거의 제로입니다. 내수 시장이 없어요. 얘네들은 생산해낸 블루베리를 무조건 밖으로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멕시코하고 페루가 타겟을 하는 데가 어디일까요? 가장 가깝고 쉬운 미국입니다. 어차피 그 농장들을 컨설팅하고 한 데가 미국이다 보니까. 그래서 페루하고 멕시코에서 생산된 알도 크고 단단하고 맛있는 그런 블루베리들이 미국으로 진출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엄청난 양을 미국 시장에 팔던 누가 문제가 생겼냐면 칠레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칠레가 연간 10몇만 톤 되는 걸 거의 미국에 갖다 팔아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얘네들은 깃발 꽂았다고 생각했고 부품적으로 그냥 대충은 안 됐고 하여튼 농사를 져서 미국에 갖다가 퍼부으면 칠레밖에 없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좋은 페루나 멕시코가 급격하게 치고 오면서 시장에 밀려서 페루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우리나라로도 뭐 막 엄청난 프로모션을 하고 그 동남아 시장에 출장 가보면 칠레산 그 블루베리가 거의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똥값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칠레를 또 동남아시아에서 잡아먹는다고 이 페루산, 멕시코산이 그 좋은 열매를 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 거짓말 조금 못되면 저희 회사가 신세계에 납품하고 있는 그러한 등급의 엄청나게 그 알 굵은 것들을 거의 칠레산 가격을 맞춰서 동남아 시장을 덤핑 시장으로 여겨서 동남아 시장은 완전 가격적으로 개판이 되어서 우리나라 블루베리가 저희 가격대를 가지고 수출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막 이 멕시코 늘어났어요, 페루 늘어났어요, 막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페루하고 멕시코가 동남아 시장하고 페루는 저기 중국까지 지금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 칠레를 각종 시장에서 특히 미국에서 밀어내면서 저희 시장 내지는 저희가 수출을 목표로 삼고 있던 동남아 시장에서 칠레산이 덤핑을 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악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현상이 저희한테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그 남미 그래프였죠. 네. 이거 이 앞에 늘어난 거는 칠레가 늘어났는데 이거 늘어난 거는 페루도 들어있지만 칠레도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그 제가 이유를 아까 설명드렸다. 그 이유는 뭐냐면 칠레가 페루랑 멕시코에서 밀리면서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이빨 꽂아가지고 정말 몇십 년을 그냥 잘 헤쳐먹고 있었는데 이 신빙들한테 우리가 왜 밀리냐 해보니까 걔네들은 신품종이고 최신판 농장으로 해서 열매가 너무 좋아서 우리가 밀린다 그런 판단한 칠레는 어떻게 했을까요? 늘렸습니다. 신품종을 들여다가 농장도 최신판으로 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 얘기도 돌지 않고 기술도 그렇게 발달되지 않는 수확 후 처리 열매를 수확한 시점부터 고객의 손에 들어갈 때까지 어떠한 식으로 온도 컨트롤을 하고 어떻게 포장을 하고 어떻게 푸드 세이프티를 지켜서 손님의 손까지 가느냐라는 것까지 칠레가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요즘 코스트코나 슈퍼마켓에 가서 칠레산 블루베리를 한번 사 드셔보십시오. 몇 년 전에 저는 칠레산을 절대로 안 먹거든요. 왜냐면 거지 같아서요. 거기 뭐 별의별 열매가 다 들어있고 크기도 그렇고 물렁거림에 맛도 굉장히 후지고 전 세계 뭐 저도 세계 블루베리 협회 총회 같은 데는 저도 주로 참석을 하고 나는데 거기에 통상적인 개념이 칠레산은 개떡이다 속된 말로 제일 후지다. 그런데 얘네들이 변했습니다. 지네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품질들이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칠레산 품질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 국산이에요. 우리 조금 소비자님 수입산보다 국산이 좋아요. 좀 더 돈 더 주세요. 라고 해서 국산 프리미엄을 지키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상대적으로 쉬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칠레산 품질이 올라와 버리면서 그 비행기를 타고 오거나 좀 있으면 이제 배 타고 도착할 텐데 수입된 칠레산 블루베리 품질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내년도에 소비자들한테 우리 국산이 칠레산보다 이렇게 좋아요 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우리나라 블루베리 농장들한테 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모든 거의 시작이 미국 애들이 돈 벌려고 멕시코하고 페루에 진출하면서 거기에 최신판 농장을 짓고 그 열매가 시장에 풀리기 시작하면서 그거에 밀린 칠레에 의해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도미노식으로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남겼죠. 네. 아까 이 그래프는 보여드린 중국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중국의 성 단위로